미국을 경유해서 칸쿤을 가시는 분들은 다른 노선들보다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호텔 중에 하나가 하는 호텔입니다. 1박당 거의 넘어가는 이 금액이 정말 합리적인 금액일까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칸쿤이라는 지역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단시간에 갔다 오실 수 있는 그런 컨셉은 아니고요. 최소 5박 정도는 체류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과 똑같은 요금으로 쉐어를 하면서 칸쿤을 가는 길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대한항공과 기타 다른 항공사가 조인됐기 때문에 중간에 수화물 차지가 별도로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델타항공이 코드쉐어 코드를 이용해서 수화물 차지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간 노선을 캔슬하더라도 페널티가 100% 발생하시는 그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경유해서 칸쿤을 가시는 분들은 다른 노선들보다도 델타항공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호텔을 선택하실 때 레스토랑 개수가 몇 개인지 정도는 조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2개나 3개 정도밖에 없는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지수와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건 맞겠죠. 호텔존이라고 하면 칸쿤이라고 떠올리는 그 지역이 맞습니다. 세븐존이라고 불리는 그 형태를 띠고 있는 컨셉인데요. 공항에서는 차로 한 30분 정도 이동하시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픈한 호텔 중에서 리플렉 칸쿤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크레스탈 푼타 칸쿤이라고 하는 조식만 포함되어 있었던 호텔에 옆에 알티튜드라고 하는 동을 새로 지으면서 조금 더 고급화된 어떤 호텔의 컨셉을 만들어냈는데요. 여기는 특이할 만한 점이 발코니 쪽에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다로 보이시는 뷰가 정말 아름답고요. 더불어 레스토랑 바가 총 11개 정도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식사들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피에스타나 코랄비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있었던 하얏트 지라라, 르블랑 이런 호텔들의 버금가는 5성급 레벨의 호텔인데요. 이 호텔에 있는 컨셉이 멕시코스러운 느낌의 앤티크한 인테리어에 고급스러운 유러피언 스타일의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는 선택하셨을 때 조금 더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식사하시면서 여유 있는 휴양을 즐기시기에 좋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에르스라고 하는 지역은 호텔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차로 약 40분 정도 소요돼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지역인데, 근데 무에르스라고 하는 지역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땅이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새롭게 생겨나는 리조트들의 규모가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대규모인데, 그 중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호텔 중에 하나가 그랜드 팔라디움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그랜드 팔라디움이라는 호텔은 올 인클루시브라고 하는 기존의 칸쿤 호텔들의 컨셉을 뛰어넘어서 올펀 인클루시브라고 하는 즐길거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컨셉의 호텔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할 만한 투어들을 다 포함해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외에도 레스토랑이나 바 개수가 한 15개가 넘기 때문에 시내의 어떤 북적이는 느낌을 우린 느끼고 싶지 않다, 휴양하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쉬고 싶다 라고 하는 컨셉을 잡으실 때는 굉장히 좋은 호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호텔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베라 마야라는 지역의 스칼렛이라는 호텔이 작년에 야심차게 오픈을 했죠. 스칼렛이라는 호텔이 굉장히 부지가 넓고 호텔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유로운 휴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맹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투어를 한다라고 전제로 봤을 때 스칼렛이라는 호텔 안에서 머물면서 그 호텔의 올인클루시브를 누리실 만한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투어를 하나 선택하시면 보통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나 들어오시기 때문에 호텔은 계속 비워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박당 거의 50만 원이 넘어가는 이 금액이 정말 합리적인 금액일까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부대설을 즐기시고, 그리고 그 스칼렛이라고 하는 객실 자체도 마음에 들고, 거기에 투어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야겠다 라는 컨셉이시면 괜찮지만, 그냥 투어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해야지 라고 하시기에는 이 객실이라든지 여러가지 인프라를 누리시기에는 체류하는 시간이 좀 짧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핑크라군을 방문해 보시는 거 요즘에 하나의 포인트로 잡혔는데, 핑크라군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행을 준비하시거나 이동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니문 리조트에서 핑크라군과 치친이사와 세노떼를 묶은 데이 투어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상품으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오전 일찍 출발하셔서 핑크라군의 세노떼까지 다 일정을 마치시고 저녁에 귀환하시는 코스입니다. 두 번째 투어는 당연히 스플로르 투어인데요. 스플로르는 육해공을 다 체험해 보실 수 있는 투어입니다. 짚라인, 동굴 속에서 수영하시는 투어, 그리고 ATV를 타시면서 이동하시는 투어까지, 그러니까 전체 투어들을 다 아울러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액티브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커플이다 라고 하셨을 때는 선택하셔서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섬을 이동하는 요트 투어입니다. 실제로 방문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칸쿤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앞쪽에 있는 바다는 사실 그렇게 예쁘지는 못하거든요. 파도가 좀 세기 때문에 그 비치에 들어가서 노시거나 하시는 컨셉이 조금 힘드신데, 여인의 섬 투어 같은 경우는 여인의 섬 쪽으로 가셨을 때 이 예쁜 에메랄드빛 바다와 잔잔한 바다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 컨셉이 나오기 때문에 요트를 타고 가시면서 그런 바다를 감상하시고, 또 스노클링 포인트에서 스노클링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고요. 일단은 칸쿤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국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행기 노선을 조금 까다롭게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칸쿤의 경우에는 가장 다양한 그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칸쿤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여행사 직원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상담 받으시면서 항공 루트를 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여행사들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프로모션 혜택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스냅 사진. 그냥 개별로 준비하셨을 때는 스냅 같은 거 단독으로 하시게 되면 뭐 1인당 적게는 200불 이상을 비용을 드려야 되겠지만, 저희는 호텔만 예약하시게 되면 스냅까지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을 잡기 애매하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여행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행사 쪽에 견적을 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